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황세란입니다. 식초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 처음에는 창업반 한 번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계기로 지금 창업을 한 군데 했습니다. 이거 곧 오픈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 와서 구경도 해보시고요.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반이라는데 난 창업에 관계 없고 관심이 별로 없고 식초를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초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어디 가나 제가 식초 강의를 하면은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제 참 여기가 좋은 것은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걸 이제 기초 삼아 가지고 더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식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천연 식초입니다. 합성 식초는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식초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합성 식초와 자연 천연 식초로 나누는데 천연 식초는 전혀 다른 물질 그러니까 식료와 균 외에는 전혀 이렇게 그게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자연 식초가 만들어지고 합성 식초는 이제 합성 물질을 넣는 거죠. 그 합성 물질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그것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성 식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료, 어떤 원료를 넣는가? 네네네. 빙초산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어디요?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렇게, 이제 그 빙초산을 넣어서 하는 것도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드시는 식초, 물론 양조 식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걸로 여러분들 떠서, 여러분 한 숟갈씩 떠서 마실 수 있습니까? 그거 한 숟갈 떠가지고 여러분들 사서 드시는 거, 이게 대량 판매되는 거죠. 한 숟갈 떠서 마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담으시는 거는 그냥 숟갈로 떠 드셔도, 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그런 이제 유기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식초가 좋으냐 하면은 사실 식초는 젊음의 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음의 묘약이라 하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체에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여기 오신 것도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세포 속에 세포가 하나가 있으면 그 세포 속에 한 1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하는데 걔네들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산소를 필요로 숨을 쉰단 말입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먹고 뭘 내놓습니까? 여러분 산소 마시고 내뿜는 거 뭐죠? 예,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역시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배출을 잘해야 돼요. 배출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배출을 잘 못하고 안으로 가지고 뭉쳐가 있으면 그게 병이 된다 이런 거죠. 주로 늙어서 오는 병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가 늘 생각을 하는데 늙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오늘도 세포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 30 됩니까? 예, 아닙니까? 좀 더 늙었습니까? 40입니까? 예. 여러분들 연세가 40살이라면 세포가 40살짜리 나오는 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겠죠? 세포는 그러면 0살에서 태어날까요? 아니면 바로 40살짜리가 태어날까요? 예, 0살짜리가 태어나요. 0살짜리가 태어나오면 그러면은요 늙은 세포 옆에 뭡니까? 0살짜리 세포가 붙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천천히 늙을까요? 빨리 늙을까요? 예, 왜 빨리 늙죠?
늙은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니까, 늙은 세포 옆에 붙어 있으니까 빨리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좀 싱싱한 세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새로 나온 세포들이 늙지를 않는다는 거죠. 잘 늙지를 안 하고 그 세포가 싱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관리를 잘하면은 항상 싱싱한 세포가 나오고 피부도 막 이렇게 주름지고 늙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먹고 뇌에 품는 이런 게 빨리 배출시키도록 만드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식초라는 겁니다. 식초가, 지금까지 식초가 자연, 천연, 식초 이런 것들이 너무 귀했어요.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왜 귀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식초를 만들 때는 누룩을 넣고 누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알코올 발효를 시켜서 그걸 또 다시 초산 발효를 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나가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바쁜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사 먹어요. 사 먹으면서도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뭔가 섞었는지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식초를 뗀 생활은 할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식초가 들어가요. 근데 잘 안 먹는 경우도 있죠. 맛이 없었어. 너무 세웠어. 못 먹는 경우. 식초를 가지고 모든 음식에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 염분도 줄일 수가 있어요. 식초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말로 하기에는 정말 이게 길어요. 그래서 1부로는 식초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2부로는 제가 이제 이거 오늘 만드는 식초, 좁쌀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식초를 만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다른 식초는 못 먹어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바빠가지고, 제가 요즘 사실 제가 늘 한 끼를 먹는데 요즘 한 끼 먹고 허기가 져가지고요. 눈알이 지금 뒤통수 가서 붙으려고 그래요. 너무 허기가 져서.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소화력이 좋으면서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팍팍 빼내니까요. 굉장히 신진대사가 잘 돼요. 잘 되는데 늙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물질들을 잘 빼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제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소비하는데도 제가 좀 많이 피곤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 갔다가 이제 약간은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식사한 집에 가서 제가 갑자기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래서 오늘 내 김치 가져갈까 이랬더니 아니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가져간 걸 무진장 후회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뿌려진 식초가 이렇게 막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초를 가져갔거든요. 식초는 가져다녀요. 그걸 부어가지고 이제 좀 조리해가지고 제가 먹고 요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일이 아마 많이 생길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활동,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뭘까? 미토콘드리아 숨을 쉰다 그랬죠. 그럼 숨을 쉴 때 뭘 많이 쓸까요? 네, 산소를 많이 씁니다. 산소를 많이 쓰는데 이 식초가 산소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지치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잘하게 되면은 의욕물질이 막 나오게 돼요. 우리 신경전달 물질 중에 의욕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뭔가 하고 싶어, 아자 이러는 거 있죠. 도파민이에요. 이런 도파민이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것까지 이야기 다 하려면 이야기는 좀 길지만 그래도 식초를 왜 먹어야 되는가?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식초 그냥 누가 좋다 하대요. 이거 이상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식초가 좋다고 하던데 하고 매스컴 듣고 막 식초 먹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내가 너무 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머리 좋으셔요. 다 듣고 외우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제가 이런 강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진짜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 외우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런 걸 강의를 하는데 이론 강의는 여기서 잘 하질 않습니다. 주로 실기 강의를 하고 실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식초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피로한 거 이런 거는 많이 물리치게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저산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그 유산균 이런 거 있죠. 예, 유산균, 유산 이런 겁니다. 유산이 일본 말이고요. 우리말은 뭐냐 하면 젖산이에요. 젖산인데 젖산이 많이 나오는데 젖산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젖산이 방출이 됩니다. 젖산이 나오면은 그게 빨리빨리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내 몸에서 축적이 되면은 그게 몸이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녹여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식초다 이런 거죠. 이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거는 구연산, 사과산, 아미노산, 그리고 호박산, 주석산 이런 각종 유기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각종 유기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뭐 노폐물들을 빼는데 그리고 항암 역할을 하는데 염증, 항염 역할을 하는데 항균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특히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금방 뭐 얘기했습니까?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성이 미시로 들어갑니다. 막 그냥. 예, 미토콘드리아가 예, 그거 이제 그 TCA 회로 작용이란 거 에너지 작용을 할 때 구연산을 사용하거나 쓰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구연산 회로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또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연산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 식초가 자 크게 우리는 알칼리성이 있고 산성이 있는데 식초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식초는 딱 보면 산성이에요. 그래서 pH 농도를 따지면 여러분들 이 식초를 만들고 나면은 pH 농도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3에서 4 정도 딱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제 식초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볼 때는 산성인데 속으로 들어가면서 알칼리성으로 바뀐다는 그런 거죠. 누가 뭐를 그러더라고요. 식초 먹으면 뼈가 물렁물렁해져가지고 휘어진다든지 혹시 저 식초 되게 많이 먹어요. 제가 휘어져 보입니까? 예, 휘어져 보이진 않죠. 식초를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스위스 치즈 아십니까? 스위스 치즈를 딱 잘라보면 그 안에 어떻습니까? 구멍이 뽕뽕뽕 뚫리죠, 그죠? 이게 지식도 그런 지식은 안 된대요. 꽉 차야 된대요. 뼈도 어떻습니까? 차야 돼요. 차야 되면서 유연해야 돼요. 그런데 식초는 그런 이제 구멍이 송송 생기는 걸 막아주고 뼈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뼈가 뭐 삭는다던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러면 매일 어제 저녁에도 이거 제가 한 컵 정도 먹었어요. 실험하는 거 그 계속 마셔봐야 맛을 알거든요. 한 컵 정도 먹었으면 전 녹아가지고 지금 흘러내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매일 그렇게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있으면은 몸이 이상하게 변해되는데 오히려 제한테 안 좋은 거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초가 얼마나 좋은가 앞으로 제가 뭐 이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때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겠고요. 중성을 유지해주고 이거는 이제 살균 작용도 해줘. 내 몸에 살균 작용 이런 것도 해주고 방부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해독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초가 초산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걸 다 잡아먹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대장까지 내려가면은 대장에 염증을 만드는 거를 해소시켜 줍니다. 염증이 없어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식초 한 잔 마시고 좀 있으면 소변이 쫙 나옵니다. 소변이 쫙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차를 끓여서 차를 자주 마시면은 매일 나는 물 안 먹어요. 맹물 절대 안 먹어요. 찬물만 먹어요.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왜? 차를 끓이면서 뭐가 없어집니까? 예, 유용한 미네랄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영양소들이 물 안에서 있는 것들을 섭취해야 될 걸 못 먹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짜게 돼요. 요걸 만약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는 뭡니까? 천연 미네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모든 과일이나 식물에는 그 안에 수분이 전부 천연 미네랄이에요. 천연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시면은 물을 안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차를 끓여서 마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천연 미네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항상 생수를 써요. 생수를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끓여서 그 물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물을 끓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지금 종균이 있어요. 그 종균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할 생수에 있는 나쁜 균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는 생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수에 있는 미네랄과 이제 과일 같은 거에 식물 같은 거에 있는 미네랄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네랄이 남아있고 저희들이 약간씩 뭘 쓰냐 하면은 천일염을 쓰게 돼요. 그 안에도 미네랄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생미네랄을 안 죽이고 그대로 섭취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균 여기에 이제 요 안에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얀색 가루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한 스푼에 딱 올라가는 게 요렇게 이제 여러분 한 스푼이라 그러면 요렇게 깎아서 요렇게 싹 깎아서 올라가는 게 요거는 좀 많아요. 고봉이죠, 약간. 여기서 싹 깎이는 것만큼이 아까워. 요거 깎이는 것만큼이 25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고봉이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25억 마리가 1분 뒤에는 배수로 늘어나 버려요. 그런데 그게 있죠. 여러분들이 몇 시간만 있으면 세하릴 수 없는 여러분들 억수로 하는 거 있죠. 억수로. 예. 억수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숫자를 가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 식초를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대장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는 건데 식초를 좀 드시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 이상하게 화장실에 자주 간다. 그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떤 걸까요? 배가 살살 아프기는 하는데 기분 나쁘게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배가 아플 이유도 또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건강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예, 내가 배가 아파요. 이런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냥 배가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화장실을 가실 때 배가 아프네 하면 나 배속 질이 아주 안 좋아요. 이거 선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배가 안 아프고 화장실에 온다 딱 가면은요 뭐가 슬슬 나오다가 나중에 빵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 터지면은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혼자 자축하시고 식초 한 잔 더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거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는 그랬어요. 하루에 100ml만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늙지 않습니다. 잘 아프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100ml 가지고 갈증 생겨요. 저는요 이 식초 한 병 만들어 놓고 제가 마실 때마다 떨어요. 왜 떠는 줄 압니까? 이거 2달 걸려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달 걸려가 만들었는데 이틀 먹어보시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람 2번만 먹이면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요, 나중에는요, 막 그냥 갈증이 생기고 나중에 내 먹을 때는 아까워요. 이거 어떡하나, 아까워가지고 못 먹고 이거 아니다 해서 어떤 걸 다 나중에 여기 와서 구경해 보세요. 20리터짜리 한 20병을 만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예,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식초 마니아가 되겠죠. 충분히 마니아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요, 식초를 먹었을 때 제일 반가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고민인 게 뭡니까? 질병 말고, 늙는 거 말고, 아픈 거. 누가 말했나요? 예. 살찌는 거. 그게 과체중에서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말해요. 이게 체중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에는요 2가지 종류의 균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게 있고 페르문균, 페르테미스인가 뭐 하여튼 그거 좀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2가지의 그 균이 있는데 한쪽 균은 살찌게 만드는 균이고 박테로이데테스는 날씬하게 만드는 균이에요. 그런데 한쪽 균은 어떤 게 하냐면 너무나 잘게 잘 부숴요. 잘 부수기 때문에 흡수를 바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잉여 영양소가 남게 돼 있어요. 근데 박테로이데테스는요 빨리빨리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찌다 그러면은요 날씬한 사람을 딱 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하세요. 이제 조금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네 똥 좀 내 좀 줄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날씬한 사람의 응응을 갖다가 내 배 속에 넣게 되면은 그걸 몇 번, 한 10번만 넣게 되면은 걔가
장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날씬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혹시 뭐 이렇게 나무 엉엉을 여실 분 있으면은 손 들어보세요. 찝찝하죠. 아무리 날씬해진다더라도 찝찝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박테로이드 데테스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요새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시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이겁니다. 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식초가 그 안에 초산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각자 균들이 어떤 걸 하냐 잉여 영양소를 분해시켜 갖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날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계속 식초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늘 하는 소리, 이 달린 소리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돌았으면은 배고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또 물 한 잔 먹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살찔까? 우리 그런 걱정 별로 안 하고 계속 식초 먹고 또 배고파 하면서 또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비만 방지를 해준 역할을 하면서 또 뭐냐면 여러분들 생채소를 이렇게 절이죠. 생채소를 절이는데 생채소 안에 모든 생채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질산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생거 먹으면 좋다는데 김치에 질산이 들어가서 질산이 암을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겠다면 여러분들 귀를 닫으셔야 돼요. 김치만 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채소 땅을 빌어서 나오는 건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뭡니까 뭐 배출시키다든지 그걸 전부 다 분해해서 없애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이게 요 안에 약이 아니고 이게 뭐죠? 이거 요 안에 있는 균들이 그 질산들을 전부 다 분해해 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하면서 김치를 드시면 여러분들 절대 안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김치 종류 한 3종류만요. 국물 있죠. 김치 국물. 그 국물 퍼마셔도 되는 거. 국물 김치인가? 국물이 많은 김치 말고 있죠. 일반 김치라도 여러분들 퍼서 드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어디 가죠? 그거지 고깃집 가면은 곰탕집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깍두기 국물 마시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시원하게 잘 마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굳어 있거든요. 굳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김치, 깍두기에 있는 국물을 먹고 소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모른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채소들을 갖다가 이제 요 식초를 넣음으로 해서 비타민C를 그대로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식초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안에 든 균들이 어떻게 합니까? 질산들을 여러분들한테 몸에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젊음의 또 묘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초를.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늙지 않으려면은 뭐가 첫째 깨끗해야 될까요? 예, 피가 깨끗해야 되는.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혈관성 질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거죠. 막 심장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막 멀어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카락의 10분의 1, 더 가는 거는 2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또 여러분들 우리 모세혈관하고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정맥과 동맥을 연결해 있으면 그 사이에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림프라는 거죠. 림프관은 전부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왜 지저분할까? 우리가 몸이 안 깨끗하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근데 우리 몸속이 깨끗하면은 림프관이 지저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림프관에 있는 그마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숲이 무성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식초는 발모 역할을 하고 육모 역할을 해요. 육모, 키운다, 키울 육자, 모발을 잘 키우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머리숱이 엄청 많은데 사실은 요 끝에는 이렇게 잡으면은요,
요렇게 잡으면 이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없어요. 왜 그래 됐냐 하면은 여기는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요. 머리카락이 요거의 반밖에 안 될 정도로 빠졌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제 내가 막 힘들고 이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쓸면은요, 손가락이 다 붙어갖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썰어도요, 안 나와요. 예전에 제가 수치 많아가지고 이 머리를 어떻게 하나 이랬었는데 그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좀 뭐 일이 많고 이러니까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머리가 빠지니까 정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었는데 내 머리한테 미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이제 뭐 식초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음식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또 머리카락 여기는 그래도 좀 작은 편이에요. 요걸 끌어올리가 여기 묶으면은 이 목이 아파요. 여기가 수치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머리가 제모가 아니죠. 발모 그리고 또 뭡니까 육모 이렇게 머리가 자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식초 예찬을 하자면 끝이 없고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식초가 좋다는 걸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한 개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설탕을 쓰시죠? 설탕을 쓰시고 지금 당분을 쓰세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조청이 있어요. 이런 당분을 쓰게 되면 선생님 당이 있으면 안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당을 써요. 쓰는데 최고 30%까지 씁니다. 30%까지 쓰는데 될 수 있으면 낮추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미생물들의 먹이에요. 미생물들의 먹이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종균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설탕물을 먹게 돼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대1로. 1대1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기질에 있는 삼투압에 의해서 기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유기물질을 좀 빼먹는다 한데 그것마저도 설탕화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설탕물을 먹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균이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발표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8가지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탄수화물이 곧 당입니다. 네,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글루코스가 있고, 갈락토스가 있고, 여러분 갈락토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만노스가 있고, 퓨코스가 있고, 여러분들, 사일로스, 뭐, 자일리톨 만드는 이런 거가 있어. 사일로스가 있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있고, 아세틸 갈락토사민이 있고 그다음에 N-아세틸 누라민산 이렇게가 8가지가 있는데 뭐가 그래 어렵나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8가지들이 각각 하는 일이 있어요. 만노스라는 경우에는 만노스라는 것도 당분 이거 전부 다 당분이거든요. 만노스라는 경우에는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서로 연락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긴밀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당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요. 당분을 균이 딱 들어가면 이걸 지가 먹어가지고 설탕을 먹어가지고 기질하고 같이 먹어가지고 이런 만노스라든지 갈락토스라든지 그리고 글루코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통틀어서 글루코 영양소라 그래요. 이 글루코 영양소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글루코 영양소가 하나하나가 뭔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암을 없애는 거 그리고 뭐 항염을 하는 거 그리고 노화 방지하는 거 이런 걸로 전부 다 그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살찌기 싫어서 탄수화물 안 먹어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 다쳐요. 탄수화물 먹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균이 들어가서 이걸 분해를 하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나중에 이런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종균 없이 그러니까 종균하지 않고 엮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종균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있으면 매실 담으실 거죠. 매실 담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씨를 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뭐 안에 있는 청산은 먹어도 몸을 청소하는 데 좋다. 약간의 독은 뭐 이제 뭐 독을 해소한다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닿는데 약간의 독이 아니잖아요.
10kg 담으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죠. 됐으면 까서 그걸 하게 되면 그 과육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액도 먹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종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대4 이렇게 넣어도 절대 그거는 뭐 상하지 않습니다. 그 식초 만약에 좀 더 초로 만들어 먹고 싶다 그러면 6대3 비율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1차는 여기까지 자르고요. 그 다음에 식초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보시죠. 자,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요, 식초 얘기를 좀 하죠. 자, 유인균 발효 좁쌀 천년 식초 만들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고치다가 덜 고친 게 있는데 150kg이 아니고 150g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150g으로 고치세요. 자, 여기서 왜 150g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 병 있죠. 요 병이 2.4리터입니다. 여기에 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250g을 하니까 식초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아주 진한 게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사실 만든 내도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150g에 이만큼 만들어내면은 좀 약하긴 해요. 진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15kg 정도 해가지고 큰 단지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 단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매주마다 여기 와서 하는 거는 하나의 뭡니까? 뭐 엑서사이즈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의 2배를 하든지 3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좁쌀 150g에다가 유인균 4에서 3티스푼 이렇게 해놨습니다. 4에서 6g 해가지고 3티스푼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보통 1리터에 하는데 1티스푼을 넣습니다. 근데 1티스푼이라는 개념이 보통 깎아서 1티스푼인데 저희들은 고공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1g은 깎아서 1g, 푹 하면은 2g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푹 한다는 거는 여기 스푼이 어디 갔니? 네, 여기 스푼이 있거든요. 요 스푼이 요게 1g짜리인데 싹 깎으면은 1g이고요. 요게 소복이 들어가면 2g입니다. 그러면 요거 3번을 넣어요. 원래 1리터에 요만큼 2g씩 한 번을 넣는데 요거는 2리터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4g을 넣어요. 4g이면 두 스푼 되겠죠. 그죠? 2티스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티스푼 했죠. 왜 3티스푼을 했을까요? 아니요. 좀 더 빨리 되라고. 예, 빨리 되라고 3티스푼을 넣습니다. 예, 좀 빨리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나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2티스푼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걸요. 조금 더 넣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생수를 여기 1.5리터 했는데 생수는 여기서 이렇게 요 위에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되는데요. 생수를 1.5리터 한 거는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 요거는 2.4리터인데 어떤 분은 2리터짜리도 가져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리시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저 여기에 1.5리터 맞춘 거는 150g에 맞춘 겁니다. 150g에 맞추는데 요 정도 되면은 조금 진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뭐가 있습니까? 레몬 또는 유자 또는 탱자 이렇게 있죠. 혹시 탱자가 나오는 계절에 탱자를 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어떻게 썼냐면 레몬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좁쌀을 깨끗하게 씻어 12시간을 불려서 솥에 고슬고슬하게 찐다. 고슬고슬하게 쪄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 고슬고슬하게 찌냐 하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이거는 균을 빨리 빨아당겨 넣으라고 고슬고슬하게 됩니다. 퍼진 거 하고요. 탱탱한 거 하고 차이가 있죠? 탱탱한 거는요. 탱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수분을 잘 빨아당겨요. 근데 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빨아당깁니다. 이것도 삼투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두밥을 쪄라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찐 좁쌀을 미지근하게 식히고 레몬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여기 껍질을 벗겨라 그랬는데 활성액에 담그면 여기 전부 활성액에 담가놨습니다. 활성액에 담궈 놓으면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썰이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넣는 거예요. 껍질 벗기지 말고 이대로 쓰시면 돼요. 탱자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 유자도 활성액에 담가 가지고요. 깨끗하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옆에 붙은 거 농약 찌꺼기 이런 거 다 없애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힌 좁쌀에 레몬과 조청을 넣고 야무지게 치대어 줍니다. 치대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게 이제 온도나 정성이나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치대고 그다음에 치댄 좁쌀을 숨쉬는 용기에 담고 생수를 부어 치댄 좁쌀을 풀어줍니다. 야, 싹 손으로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눈 씻고 닦고 볼래야 여기는 이거 없습니다. 저기 그 일회용 장갑 없습니다. 전부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뭐 손을 가지고 퐁퐁으로 씻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38도에서 7일을 기다리면 좁쌀 탁주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38도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기능을 가진 발효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없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막 따뜻한 전기장판 있죠? 거기다 놓고 여러분 요새 뽁뽁이 있죠? 그걸로 둘러싸 가지고 따뜻한 데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7일이 아니고 며칠 더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요 뿌옇게 되면서 이제 좁쌀 탁주로 변합니다. 자, 탁주로 변할 때 여러분 떠서 한번 마셔보면은 진짜 맛있는 탁주가 나옵니다. 식초로 가기 전에 퍼 마셔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딱 두면은요 나중에 또 탁주에서 가라앉으면서 식초가 됩니다. 그 안에 유산균, 초산 이런 게 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식초를 만들어줍니다. 발효가 되고 중간에 몇 번 정도 저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저어주시면 밑에 깔아있는 애들하고 위에 있는 애들하고 다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꼭 밑에만 있어요. 위에 있는 애들은 위에만 딱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서로 막 이렇게 운동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점 발효 어떤 게 대장 할란지 몰라요. 여기도 있죠. 질서가 있어요. 대장이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모두 날 따라와 이러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쫙 이렇게 하다가 딱 되면서 여기서 노는 애, 여기서 노는 애, 여기서 내는 애 딱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은요 또 다시 뭡니까? 이거 또 왜 이래? 이러면서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맛있는 식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요걸 위에 거를 딱 떠내고요. 밑에 거에는요, 여러분들도 저게 조금 물 부어 가지고요. 그냥 그 여러 가지 뭐 할 때 샐러드 같은 거 해가지고 먹을 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거 조금씩 퍼먹으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술찌개미 먹고 어떻게 합니까? 술찌개미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한숨씩 자죠. 그때 치료가 많이 돼요. 애들은 그거 먹이고 어른들은 뭡니까? 술 마시죠. 예, 애들을 참 생각해서 좋은 거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식초로 가기까지는 정성과 인내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좁쌀로 식초 만들라 그러면은요,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요런 이제 여기에 유인균을 쓰게 되면은요, 제가 천천히 한다를 말을 했지 기술 있는 사람은요 20일이면 됩니다. 예,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유인균 발효는 유산균과 초산균이 함유하여 발효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발효가 되면 실온에 두고 서서히 숙성시켜 가면서 먹도록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성분을 띠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담아온 거 딱 보면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리 따뜻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뒤에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좁쌀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좁쌀의 성미. 좁쌀은 속미라고도 합니다. 속미인데 이건 좀 단단하고 딱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미가 그러니까 달달이고 달고 짜고 시원하고 독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감량 해놨죠.
량성이라는 거는 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몸에 열이 없고 몸이 찬 사람이 좋을까요? 예, 열이 많은 사람, 항상이죠. 몸은 균형을 이루는 게 좋기 때문에 아까 그랬어요. 몸이 산성화된다, 몸이 알칼리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알칼리성 되어도 안 좋고 몸이 산성이 되어도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몸을 중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성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몸이 약간 산성으로 변할 때는 좀 위험한 거겠죠. 자, 알칼리성도 병이 생깁니다. 변을 봤을 때 있죠. 변 색깔이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몸의 알칼리성입니다. 변이 안 좋습니다. 그래 되면은 질병이 찾아오기 쉽다는 거죠. 이미 질병이 시작된 거죠. 변 색깔이 그렇다면은. 자, 귀경은 한다는 건 어디냐 하면은 이 좁쌀을 먹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에 좋은 역할을 하느냐, 비장과 위장과 신장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위, 신경을 좋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나 특히 가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은 전에 없는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효능은 건비, 화위 이렇게 하는데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위장을 평하게 한다. 예, 편안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자음 익신 이게 뭐냐면 음을 길러주고 음을 만들어주고 신장을 이롭게 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열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열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해독. 자, 해독은 아시죠? 자, 주치는 뭐냐 하면 비위 허열. 비위에 허열, 열이 많아서 뭘 먹으면은 뭐 식초를 먹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아무거나 먹어도 이상하게 난 너무 소화가 잘 되고 이상해요. 그리고 위에서 속에 입에서 냄새가 나요. 위가 뭐 이래 뜨끔뜨끔해요. 이런 거 비위허열입니다. 그럴 때 이게 잡아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반위구토. 반위는 뭔가 아시죠? 반위는 암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위가 안 좋아서 구토가 생기는 거 이런 걸 잡아주고 복만식소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잘 되게 만들어주고 국은 입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고 소갈 목이 마른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사리 설사하는 것을 막아주고 요술 산년 무릎이 쑤시고 알리는 거 허리가 아프고 쿡쿡 쑤시는 거 이런 걸 막아주고 산후조리에 좋고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좋다. 이래 보면 그럽니다. 엄마 되게 좋네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 좁쌀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음식은 항상 골고루 드셔야 되죠. 자, 여기 보면 행인과 함께 먹으면 구토나 설사가 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열어놨습니다. 자, 밑에 곡물의 왕이라 불리며 지방세포를 용해하여 살찌는 것을 억제해 주므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식초도 좋은데 내가 몸에 살이 쪄요. 그리고 나는 화체질이에요. 금체질이에요. 이런 사람이 식초를 먹게 되면, 좁쌀 식초를 먹게 되면은 날씬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곡 중에 가장 딱딱하여 경속이라 칭하나 딱딱한 이제 좁쌀이다. 그거죠. 물에 걸쭉하게 불리면은 쉽게 소화된다. 그러니까 이거 좁쌀을 쪄서 우리 보면은 좁쌀 쪄가지고 먹으면은 이거가 여러분들 좀 메조나 차조하고 좀 틀려요. 차조는 좀 따뜻해요. 메조는 좀 양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불려가 충분히 좀 걸쭉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좁쌀을 넣고 지은 밤이 아니고 이거 밥입니다. 밥의 누룽지를 황금분이라고 하는데 간평하여 이거 누룽지로 만들면은 찬 기운이 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간평하여 보중익기 건비소식 보중익기는 여기 중안 그러니까 위장과 비장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운을 도와주고 그리고 건비소식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지설 이게 뭔가 이제 뭐 설사가 난다든지 이런데 효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좁쌀 식초를 만드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제 거기다가 항상 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친한 척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손도 만져주고 친한 척 하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친근감을 가지겠죠. 이 사람 왜 이래 징그러 그렇게 안 합니다. 어째 내가 처음 보는 나를 이렇게 고맙게 이렇게 하거든요. 미생물도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록 병이 있어가지고 막혀져 있지만은 우리는 멀리 있어도 그 에너지를 보내면 전달이 돼요. 얘네들도 시샘을 합니다. 얘만 막 엄마 너 정말 고마워 해놓고 옆에 있는 아이들은 보지도 안 하고 친한 척 안 하면 얘가 삐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죠. 부탁해,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은 무슨 말이든 좋습니다. 사랑해 한다든지 네가 없으면 못 살아 이러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딱 보내시면은요 그 보답을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축산업에 입문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예 동물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산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소를 키울 때 소 본체 뭔체 하는 거하고 와서 누룽아 하고 한번 만져주면은 소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 친하게 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듣다보고 부탁해 이러면 얘들도 뭐죠 내 성질 따라와요. 근데 내가 성질이 별로 안 좋고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아이고 짜증나지만 니네들은 잘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다 실험해보고 그 결과로 미생물을 다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조금 성격이 그렇다 한 사람 미생물 갖고 온 거는 미생물이 굉장히 구질구질해요. 찝찝하고 그거 저희들 눈으로 다 봤거든요. 애들이 영 상태가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애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생물하고 교류를 할 때는 꼭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찐 거 한번 확인하시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네.